거의 모든 이제 이런 직원들이 영업을 나가는 직원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 오태경 씨처럼 직장인들이 하루 업무 시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직장인의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의 혈액을 채취해 스트레스와 면역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하루 사이에도 근무 후 산화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능력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보통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특별하게 병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몸속에서 면역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표로 많이 보는 거는 산화 스트레스하고 항산화 능력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나쁜 상황으로서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유발시키는 거고, 항산화 능력은 그 산화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와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근무 전으로 비교했을 때 결국은 근무 전에 비해서 근무 후에 산화 스트레스는 더 올라가고 항산화 능력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건강과 면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들도 노력되고, 그리고 제작진은 관동의대 명지병원 염청원 교수팀과 함께 직장인 48명을 대상으로 면역력 키우기 실험에 들어갔다. 감시 좀 해주시고요. 흡연하는 분 흡연 안 하게. 실험에 앞서 직장인들의 평소 피로도 정도와 생활 습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실험 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2주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주로 생활 습관 변화에 관한 것들이다. 를 좀 줄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콩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파이버, 그러니까 이제 뭐 야채라든지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 생선과 야채,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는 술, 담배보다 운동을 통해 풀 것을 당부했다. 실험 첫 주, 회사를 찾은 제작진은 휴게실에서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직원들은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키위를 먹고 있었다. 맛있다. 아, 근데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만 먹고 나와도 훨씬 나아요. 먹고 나온 거랑 안 먹고 나온 거랑 점심때까지 속이 틀려.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 나이 들어가니까. 입사 후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김구영 씨. 이번 기회에 생활 습관을 바꿔 불어난 뱃살까지도 빼볼 생각이라고 했다. 바쁜 업무로 과일을 챙겨 먹기 쉽지 않은 날은 틈틈이 비타민제를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김구영 씨가 더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다. 운동을 시작하며 몸에도 미세한 변화들이 시작됐다. 1시간 간격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계단으로 일부러 올라오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이제 걸어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집까지.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제 집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운동이 면역력에 최상의 효과를 주는 것일까? 제작진은 인하대학교 박동호 교수팀과 함께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실험에 들어갔다. 우선 개인별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했다. 그룹은 크게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최대 산소 섭취량 75%의 고강도 운동, 즉 빠르게 뛰기를 실시했다. 두 번째 그룹은 최대 산소 섭취량 50%에 해당하는 천천히 조깅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최대 산소 섭취량 25%의 가볍게 걷는 저강도 운동을 실시했고 각각 1시간 동안 지속하게 하였다. 똑같이 운동을 하고 난 직후지만 세 그룹이 느끼는 신체적 변화는 크게 달랐다.
운동하기 전에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보다는 좀 몸이 더 가뿐해진 느낌이에요. 끝났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제 쉬면서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나른한 상태가 되는 몸은 좀 무거워지고. 운동 전, 운동 직후, 그리고 1시간 휴식 후 혈액 속의 면역세포 수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검사 결과 중강도 운동은 운동 직후와 운동이 끝난 1시간 후 모두 면역세포 수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두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을 한 경우 감기 발생률이 낮아졌지만 고강도 운동은 감염률을 더 높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 그 중강도 형태의 운동이 면역 기능을 향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강도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걷기나 천천히 조깅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아주 빠르게 조깅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체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느린 걷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험 2주째, 오태경 씨는 최근 외식을 삼가고 있다. 집에서 요리한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위주의 밥상. 제작진과 약속한 식단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 오태경 씨는 외식을 줄이며 과식하던 식습관도 사라졌다. 저녁 같은 경우 밖에서 먹게 되면은 고기를 먹게 된다던가 뭐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술로 이어지고 일단 좀 폭식을 안 하게 되니까 폭식을 안 하게 되고 기름기가 좀 줄다 보니까 또 야채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침에 나 새벽에 좀 덜 위가 부담스러운 좀 면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대학에서는 과식과 면역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한 그룹의 쥐들은 마음껏 먹이를 먹게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평균 섭취량에서 40%를 줄여 소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쥐들의 각각의 장기를 살펴보았다. 자유식이를 한 쥐의 내장엔 지방과 염증이 심했다. 쥐의 대동맥도 마찬가지로 자유식이를 한 쥐에게 훨씬 많은 염증이 발견됐다. 염증이 많은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다. 과다한 영양은 과다한 활성산소를 내고 이 활성산소가 이제 면역세포들을 손상을 갖고 와서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세포들을 잘 제거하지 못하고 미세염증을 이제 유지하게 되어서 이제 노화로 연결되죠. 그래서 과영양은 이제 과다한 활성산소 때문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 섭취를 통한 대사 과정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활성산소를 생성해낸다. 과식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해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때 발생한 염증은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고지방, 고칼로리 중심의 과식 문화는 우리의 외형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장까지 살찌워 결국 면역세포들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영양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의 저하, 미세염증, 노화 바로 이래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과영양을 우리가 잘 조절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소식을 해가지고 영양 실조가 되게 되면 또한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영양을 이제 유지하는 거에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면역력 키우기 실험이 시작된 지 2주 후 제작진은 2주 전과 동일하게 피로도에 대한 설문과 함께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이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처음에 잘 일주일 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2주가 거의 접어드니까 조금씩 좀 몸이 좀 변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딱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담배를 적게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개운하고 뭐 목도 아픈 경우도 없고 이렇게